장애인 주거전환센터 정재원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지원센터 정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과 노숙인 분야에서 탈시설화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에서 탈시설을 추진할 때 자주 듣게 됐던 말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들은 장애인 탈시설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보면 혼자 살 수 있을까? 이게 해결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탈시설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처칠경의 그 어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은 우리의 삶을 만든다. 우리가 주거복지의 필요성과 또한 탈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아주 간결명료하게 담겨져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탈시설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과제를 갖고 시설에서 집으로 이사하기 전 반응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시설 생활자가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장애를 가진 자가 자신이 모든 살림을 직접 해야 된다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계셨고, 거주생활시설의 불편함과 불만이 있으나 새로운 변화 시도에 대한 어떤 회의적, 소극적 자세를 또한 나타냈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분들에게 있어 탈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래, 다 좋은데 나는 아니야 하고 손사래를 칩니다. 원장님 마음은 내가 알아. 그래도 난 아니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해. 나는 자립하기 싫고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거절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지원주택이라는 주거 이전에 대해서 가족이 24시간 보호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가중될 때를 생각해서 탈시설을 반대하는 불편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데 왜 탈시설을 반대하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왜 그럴까, 왜 반대를 할까 할 때 찾은 것이 이 자립과 독립에 대한 생각이 다름이었습니다.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스스로 한다는 자립에 대해서 상당히 경외심을 느끼고 혼자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혼자 하라고 하냐, 장애가 있어 할 수 없는데 왜 하라고 하냐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된 생활을 설명하며 그때서야 그들이 물었습니다. 나 이렇게 불편한데 도와줄 거야? 현재와 같은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될까? 그리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의심의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런 대우를 받겠어? 하며 힘없이 시선 아래로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제는 서울에 있는 지원주택으로 이주하여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50년대 만들어진 시설의 모형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이 사회에 나타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었습니다. (70년) 흐른 지금은 평등과 형평성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통계청이 지난 11월 2일 기준으로 가구 수별을 보면 1인 가구 31.7%, 2인 가구 28%로 1인 가구가 전체 60%에 다다르고 있다는 발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방에서가 아니고 1인 가구의 가정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아직도 예전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1950년대 보호 중심에서 80년대 재활 중심, 2000년대에는 인권의 중심의 사회였고 2010년에는 자립의 시대, 2020년대 독립의 시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탈시설화 정책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지역사회 내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환경 개선 및 리빙 서비스 지원을 통합하여 개인별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달 시스템입니다. 탈시설의 대안이 지원주택 모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지원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과 정체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의 입주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고 독립생활에 저해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생활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이어야 하며 주거사회 취약계층 누구나 경제적 부담감 없이 입주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비용의 주택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복지 서비스 전달 시스템으로 되는 주요 주택이어야 됩니다. 탈시설 지원 서비스 구조를 둘로 나눠봤습니다. 시설 서비스 대상과 재가 서비스 대상. 먼저 시설 퇴소 지원 서비스고 두 번째 재가 대상은 시설 입소 예방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 전환 서비스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달라야 됩니다. 이 점을 또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에 대한 서비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주시설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탈시설의 대안 모델이 지원주택 모델로 가야 한다면 그에 따른 서비스는 뭐가 돼야 될 건가?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고 또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장애인이 지원주택이 시작된 2019년 장애인 중증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로 이주하시는 분들의 일상생활을 좀 살펴봤습니다. 서비스 내용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거주시설 종사자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확대되고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자원을 더 개발해야 될 과제가 또한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현대의 집단생활 거주생활 시설이 앞으로는 사회지향적 지원주택과 보건 독립지향적 지원주택형으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가 탄생하였습니다. 센터의 미션은 주거독립, 지역사회 공생을 지원하는 융복합 관계망 만들기로 저희가 정했고, 비전은 주거전환 시스템 체계화, 장애인 맞춤형 삶 설계 지원, 광역형 서비스 전달 체계 지원, 참여와 동참의 광역사회 조성입니다. 참여는 일반 시민들의 몫이고 동참은 장애인들의 몫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의 역할이 뭐냐? 센터의 역할은 탈시설 집중과제 수행 단계와 지역사회 정책 지원 유지 관계 단계로 영역을 나누어서 장애인과 보호자 중심으로 서비스 축을 펼쳐가면은 1단계 탈시설 준비 과정이고, 둘째로 주거이전 준비 단계를 하나의 또한 단계로 묶고, 그 다음 세 번째 독립생활 정착과 네 번째 독립주거 유지를 할 수 있는 단계 영역으로 구분해서 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립 동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중간에 집 가정인 체험홈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을 해드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독립가정인 지원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할 그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 가정, 재가에 계신 분들은
바로 지원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장애인의 삶을 보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분야별로 노력했던 모든 내용들이 가정을 통합하고 사회 서비스의 모든 내용에 대한 융합, 복합 관계망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문화 공동체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처칠경이 저는 전쟁 영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복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좋고 멋있는 말들을 했는지는 이 일을 배우고 하면서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사명은 각 세대가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가진 것을 주고 다음 세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다. 이 고귀한 대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또한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우리가 죽은 뒤에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예, 감사합니다.